국토부가 수도권 공공분양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9월 중 5억 로또로 알려진 서울 수방사부지 공공분양 본청약을 비롯해서 인천광역시 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번째 공공분양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수방사부지는 공공분양 전용 59타입 263세대를 분양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를 제외한 약 39세대가 본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사전 청약 추정 분양 가격은 8억 7,225만 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약 5억 원 정도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단지 내에는 어린이집과 방과 후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며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인근에 노량진역과 노드역 등이 있고 서울 강남과 서울역, 여의도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에서는 3기 신도시 첫 번째 본청약을 시작합니다. A블록과 A3블록 총 1,106세대로 구성됐고 2개 블록에서 300세대 이상이 신규 물량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A블록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타입 3억 5,600만원, 전용 84타입 4억 9,400만원, A3블록 추정 분양가 3억 3,98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들은 사전 청약에서 제시된 추정 가격일 뿐이며 실제 본청약 최종 금액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양 신도시 현장은 인천 1호선 박촌역을 이용할 수 있고 경명대로 확장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설 등이 예정됐습니다. 아파트 주변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계획됐습니다. 오는 2027년 분양을 목표로 하는 서울 남현지구 소식도 나왔습니다. 도심 내 노후 군관사를 재건축해서 공공주택 400세대를 공급하며 국토부는 해당 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이 2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서울 강남 등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입지 환경을 갖췄습니다. 정부가 서울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대량 공급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8만 세대에 달하는 신규 택지 후보 지역도 선정합니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건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5만 세대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후보 지역은 올해 11월에 공개하며 이 중에서 1만 세대 이상을 서울 그린벨트에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나머지 3만 세대 신규 택지는 내년에 발표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및 자곡동, 수서동 일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8월 13일부터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서울 그린벨트 물량은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할 예정으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서 로또주택이 대량 공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신규 공급 물량도 기존보다 2만 세대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동용지 비율을 조정하면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조 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공합니다. 아파트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분양가의 85% 수준에서 주택을 매입하며 적용하는 대상은 수도권 3만 6천 세대로 내년까지 착공을 시작한 사업지가 해당합니다. 침체가 심각한 비아파트 시장에선 LH 등이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대량 매입합니다. 매입 확약을 통해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내년까지 11만 세대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매입 주택 11만 세대 중 5만 가구 이상은 새로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신축 매입 주택으로 공급하며 전용 60에서 85타입 아파트 등을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하고 임대기간 6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9년까지 수도권에서 42만 7천 세대 이상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경기도 과천에서 신축 아파트 1만 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에 위치한 과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을 할 때 1순위 대상을 과천시 거주자로 할지 전국 거주자로 할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분양 조건은 향후 추가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과천지구는 총 169만 제곱미터로 대규모 택지 개발지구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과천시 당해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50% 물량이 배정될 전망입니다. 과천지구 공급 물량에 서울이나 인천 거주자들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분양 가상한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공분양 4,400세대와 민간 분양 2,900세대, 공공임대 2,100가구와 민간임대 500세대 등이 계획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2028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며 이미 토지 보상이 끝났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신규 분양은 2029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과천지구는 지하철 4호선으로 강남역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 2028년엔 수도권 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됐습니다. 또 위례 과천선도 과천지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교육시설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마련되며 다양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도 2곳 들어설 예정입니다. 4호선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에는 역세권 복합개발존으로 지정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대공원 주변 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며 바이오와 의료산업 등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과천은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규 공급 물량마다 엄청난 인기를 얻는 지역으로 과천지구도 로또 분양으로 향후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민영 분양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건축위원회를 열고 고덕강일 12블록 사업을 가결했습니다. 사업지는 고덕강일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용지로 지상 최고 15층 아파트 613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변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상일 IC와 지하철 5호선 강의역이 가깝습니다. 바로 옆 초등학교 부지에는 서울시 최초로 도시형 캠퍼스 1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솔초등학교 강연 캠퍼스로 24학급 이하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서 SH공사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며 240억 원의 건축비는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합니다. 초등학교는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합니다. 아파트 시공사는 작년 말 DS종합건설이 토지를 낙찰받았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대성건설 계열사로 대성베르힐 등의 브랜드가 예상됩니다. 또 분양 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송파구와 광진구 등에서 분양 전환이 가능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8월 30일 모집 공고를 발표하며 6개 사업장에서 327세대가 예정됐습니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216세대가 계획됐고 전용 면적 59에서 82타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역세권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송파구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은 전용 49타입 35세대를 공급합니다.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인근으로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은평구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33세대와 관악구 힐스테이트 관악센트 CL 18가구, 구로구 호반서밋 개봉 16세대와 성북구 롯데캐슬 트윈골드 9가구가 예정됐습니다. 전세보증금은 호반서밋 전용 49타입 2억 2천만원, 롯데캐슬 이스트폴 전용 82타입 6억 원 등으로 책정됐습니다.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전용 49타입 3억 1,875만원,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시그니처 전용 59타입 3억 2,625만원입니다. 분양전환형 장기전세는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첫 번째 현장으로 공급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300세대 모집에서는 1만 8천명 가까운 청약 신청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60대1로 마감됐습니다. 주변 임대차 시세 대비 절반 수준에 공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됐고 향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전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서울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모집 공고일 기준 6개월 내로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할 수 있고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기준 월 541만원에서 1,083만원 등으로 구성됐고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6억 5,500만원 기준 적용합니다. 당첨자들은 자녀를 1명 출산하면 거주기간이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향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입주 10년 차부터는 더 넓은 평형으로 이사를 지원하며 입주 9년 차부터 신청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 출산 세대는 2년 재계약 시점부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선정은 월 소득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등으로 구분하며 현재 자녀가 없는 세대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에 따른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세대를 공급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공공주택은 총 25만 2천 세대 공급으로 계획됐으며 분양주택 10만 세대와 임대주택 15만 2천 세대 등입니다.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서 B아파트를 2년간 15만 세대를 공급하며 시세 90% 수준으로 책정하는 든든 전세주택 3만 가구 매입을 추진합니다. 또 기업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B아파트 전세 3만 가구로 8,62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출산세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선 6,585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저금리 정책자금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합산 소득을 1억 3천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2억 5천만 원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나왔습니다. 청년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며 해당 상품 출시를 위해서 8천억을 배정했습니다. 공급 환경 개선으로 내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준공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최대 22조 원 규모로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 4만 세대 중 10% 정도를 미분양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분양 매입으로 확보한 주택은 뉴홈 공공주택 선택형으로 공급합니다. 정부가 무순위 줍줍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청약홈이 마비될 정도로 부작용이 심하다는 판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바뀐 상황에서 현행 줍줍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기존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에서 미분양이 우려될 정도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한 형태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미달을 기록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자녀 세대를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시장이 과열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얼어붙고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작년 2월부터 무순위 조건을 전국 누구나 유주택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규제 완화의 첫 번째 수혜 단지는 작년 3월 무순위로 공급한 둔촌주공이었으며 전국 누구나 둔촌주공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달 진행한 동탄역 롯데캐슬에선 전국에서 무려 294만 명이 넘는 청약 신청이 몰렸고 10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로 청약 광풍이 불었습니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향후 방향성은 다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위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며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한 로또 분양 기회는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